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읽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잡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현재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많은 분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의 전격 부활과 그에 따른 우리 자산 시장의 대격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명분과 시장 위축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던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 닥쳐올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늘어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투세가 무엇인지, 왜 이토록 논란이 되는지 그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수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물렸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수익 규모에 따라 누구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이 망에 걸려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금투세 부활이 거론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와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 증시는 선진국 증시에 비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세에 더해 소득세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시장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우리 세대에게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으로 옮기려 노력하던 분들에게 금투세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분들이나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결코 높은 문턱이 아닙니다. 이들이 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큰손들의 이탈입니다. 우리 증시를 바치고 있는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이 금투세 부담을 피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거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다른 자산군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자금이 빠져나간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변동성은 커지며 결국 정보력과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은 투자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는 매해 수익 실현 시점과 손실 상계 처리를 정교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큰 수익을 냈다면 의도적으로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과세 표준을 낮추는 식의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가 과연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금투세 부활은 한국 자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합니다.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면 갈 곳 잃은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규제와 금리 영향으로 주춤한 상태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산 구조의 다변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ISA 개인종합관리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투세 도입 시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다변화입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주 위주의 장기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와 금투세의 연계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증시 쇼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폐지와 맞물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증시가 선진국 수준의 주주, 친화 정책과 투명성을 확보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기초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진국형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부활은 단순한 세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인 자본시장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단순히 분노하거나 걱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변화하는 제도 안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보는 곧 돈이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금투세라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린 것인지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